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ICT 기반 환경 관리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CT 강의 개요는 ICT 환경 관리 기술 개요하고 정보통신 ICT 개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그다음에 환경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목적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 방안을 설계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ICT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 IT, 우리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CT 기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로 우리가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데이터를 생성한다든가 또는 데이터를 전송한다든가 저장, 분석, 공유 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의 총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ICT 기술은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보 기술, 그 다음에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 요 세 개를 우리가 합쳐진 것을 우리 ICT 기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결합과 사람과 사물, 시스템 간의 연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실시간 정보 처리 및 스마트 환경 구축이 핵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세부 항목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하드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그 다음에 통신을 위한 인터넷 액세스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통신 기술,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어떤 사물에 대한 트랜잭션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응용 분야를 보게 되면은 이제 EDI라든가 빅길 트래킹이라든가 라우팅, 그다음에 딜리버리 스케줄링, 레디오 프리퀀시, 바코딩, 그다음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어드레스 시스템, 그다음에 프라이트 어덜팅, 그다음에 서플리트 매니지먼트,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ICT 기술의 주요 기업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스카이라이프, 이와 같은 드롭박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ICT 동영상에 관한 기술을 잠시 보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IT 기술의 빠른 발전을 몸속 깊이 느낄 수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물결은 빠르게 움직이고 어제와는 또 다른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ICT 기술은 전반적인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류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 생활의 삶의 질까지 변화시키는 ICT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ICT 기술이란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통신기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이라 불리며 정보통신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 기술을 이용한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IT는 정보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ICT는 정보 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간 통신을 해가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어본다면 유튜브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죠. 유튜브에는 AI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란 녀석이 내가 영상을 볼 때마다 시청 지속 시간, 구독 상태, 채널 조회수 등등 다양한 평가 요소로 영상을 선별 후에 나에게 내가 흥미로워할 법한 영상을 추천해주죠. 나의 활동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정보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제공하니까 정보 간의 통신,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가 즉각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 정의했죠.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ICT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만들려는데 사람이 일일이 차를 조립하려면 인력, 시간, 설비 등등 자원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ICT 기술을 이용한 AI 로봇을 들여와 자동화 공장을 만드니 해결이 되었죠. 이것이 ICT 기술 AI와 자동차 산업의 융합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용되는 ICT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며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ICT 융합 기술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술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ICT 환경 관리 기술이란 무엇인지, 특히 이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은 이제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예측해서 그 문제점에 대응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지능형 환경 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원격 제어 및 자동화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다음에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GIS 활용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는 이제 센서 IoT 환경을 데이터로 자동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CCTV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모니터하는 이와 같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원격 제어를 한다든가 자동화를 하는, 그래서 그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팜의 적당한 환경을 구축해주는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의 분야로는 이제 오염 패턴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예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리고 GIS 활용은 지역 기반 환경 변화와 시각화, 그다음에 그 정부의 정책 수립 이와 같은 데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이제 비닐하우스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원격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는 이와 같은 농업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센서와 제어기, IoT 네트워크로 원실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데이터들과 스마트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목적으로는 작물의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자동화로 노동 시간을 절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도입 후 원실 관리 시간이 6시간에서 1시간으로 약 83%로 감소했다는 사례가 노동시간 절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CT 활용 기술은 원격 관리로 장소의 제약 없이 원실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이와 같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정밀 제어로, 그 다음에 예전에는 농업 경험에 의해서 되어 있던 것을 농업 경영과 과학이 결합된 효율적인 농장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ICT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온실 자동 제어를 위한 이제 ICT 기술과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ICT 정보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센서가 필요한데 거기에 어떤 센서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에는 온실 내부 센서하고 외부 기상 센서 그리고 영향을 하는 양액 토양 센서 그다음에 CCTV 카메라 이와 크게 이와 같이 4가지 분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온실 내부 센서에는 온도 센서, 습도 센서, CO2 센서 등 환경 센서로 실시간 상태를 측정하는 이와 같은 센서들이 되겠고요. 이 내부 센서로는 잎 온도나 배지, 토양 수분까지 설치해서 작물 주변의 미세 환경까지 모니터링하는 이와 같은 센서들도 추가해서 하게 된다면 보단 정밀한 제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물의 양액이라든가 이와 같은 걸 공급하기 위해서 양액 센서하고 토양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액의 농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감시하게 되는 EC 센서하고 그다음에 산도를 감시하는 pH 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 센서로는 토양 배지의 함수율을 파악해서 작물이 수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상 센서는 온실 밖에 기상대를 두어서 예기,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분석 등을 측정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도가 햇볕이 쨍쨍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부하고 내부를 차단하기 위해서 측창을 닫아둔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일들 또한 햇빛을 막는 천창을 막아주는 이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일사량이 낮으면 보강을 한다든가 강풍 시에는 환기창을 제어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하고 카메라는 온실 내부를 영상으로 모니터링해서 작물의 생육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이상 유무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온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원격지에서도 작물 영상을 통해 병충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병충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전문가들이 보고 예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센서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시설 내부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내부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내부 환경을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기창 구동기가 첫 번째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조라든가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 그다음에 관수 양액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장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구동기는 지붕창이라든가 측창을 개폐 모터로 환기를 자동화시키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온실 온도가 높거나 습할 때 환기창을 열어 열과 습기를 배출한다든가 또는 외부에 열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CO2 공급이라든가 강풍 시에 자동 닫힘 등 안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조 온습도 제어 장치로는 천장팬, 순환팬으로 공기를 순환한다든가 난방기로 겨울에 온도를 유지시킨다든가 냉방팬, 쿨링패드로 여름 온도를 낮춘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도 공조 온습도 장치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팬은 상하 온도 편차를 줄이고 또 습도를 균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입에
가게 해서 잎 세구 개선 및 곰팡이 감소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와 양액 공급 장치는 양액기와 급수 펌프로 관수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시간당 또는 센서 기반으로 물과 비료의 공급량을 제어하고 과습, 과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수경 재배에서는 배지 중량 감소분만큼 물을 보충해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광 앞에서 얘기했던 외부의 그 햇빛이 너무 세서 뭐 잎이 마르다든가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차광 시설이라든가 또는 보온 설비 이와 같은 것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광 커튼은 강한 일사를 차단하고 또 야간에는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겹으로 공기층을 만들어서 야간에 연실을 방지하게 한 다겹 보온 커튼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추 일몰시 자동 개폐로 일조량과 보온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일출시하고 일몰시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출 시에는 햇빛이 남에 따라서 외부 온도는 올라가는데 내부 온도는 아직 낮은 상태에 있어서 측창이라든가 이런 걸 열어줌으로 해서 내부 온도를 빨리 맞춰줄 수 있는 일몰 시에는 반대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내부 온도는 이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내부 온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O2 공급 장치는 온실 밀폐 시 액화 CO2 분사기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합성이 활발한 낮 시간대에는 CO2를 많이 공급해서 생육을 촉진시키고 일정 농도 초과시에는 환기창을 통해서 배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 제어 항목과 그 중요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제어 항목에는 온도, 습도, 환기, 이산화탄소, 관수, 양액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럼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작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작물 생장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적정 온도, 약 딸기 같은 경우는 20도씨에서 25도씨, 토마토 같은 경우는 25도씨에서 30도씨 수준을 유지해서 광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적절히 낮춰서 호흡을 억제하고 양분 소모를 최소화하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온도 관리를 실패할 때는 생육이 지연된다든가 품질이 저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지속 시 곰팡이병이 위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아침이라든가 밤에 일출 시와 일몰 시에 급격히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압이 급격히 달라져서 잎사귀에 물방울이 맺힌다든가 하게 되면은 곰팡이가 피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도도 마찬가지로 과습한 환경은 병해를 유발합니다. 특별히 제피곰팡이병은 15도씨에서 20도 저온에서 습도가 높으면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환기나 가온으로 결로와 과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작물 증산량 과다로 스트레스를 발생해서 함으로 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습도는 우리가 생물이 병충해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기는 내부 공기를 바깥과 교환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2 농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너무 강한 날은 지능형 환기, 그래서 풍속에 따른 지연 환기 등으로 작물의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환기는 병원금 포자를 밖으로 배출해서 병충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농도가 높으면 작물 생육과 수확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CO2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O2는 햇빛의 세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에서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사량 센서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과 결합해서 CO2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온실에서 광합성으로 CO2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딸기 농사에서는 약 연 1,000만 원 상당의 CO2를 공급해서 과육이 단단해지고 당도가 상승하고 최상품이 수확했다라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기를 통해서 또는 적정한 공급을 통해서 적정 농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관수 및 양액은 식물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물과 양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라는 것도 햇빛이라든가 또는 CO2 양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과 연관지어서 이 물과 양분의 공급 시기라든가 양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수 및 양액은 센서로 토양 배지 수분 상태를 감시해서 부족하면 자동 관수를 한다든가 과습하면 지연을 시킨다든가 해서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춰서 양액의 농도와 pH를 조절해서 최적 생육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 부족은 뿌리의 생리 장애나 수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작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과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작물에 필요한 이 환경 제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딸기 스마트팜으로 환경 관리를 함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리가 잘 되게 되면은 우리가 첫째 병해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고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 환기, 습도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잿빛 곰팡이병 등의 곰팡이성 병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요. 환기팬이 온실 상하부 공기를 순환시켜서 온습도를 전체 균일하게 함으로써 입에 물방울의 맺힘을 줄게 해서 병충해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설에서는 한 곳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외부처럼 노지처럼 원활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전체로 급격하게 퍼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팬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퀀스로 어떻게 환기팬을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동력 절감 사례가 되겠는데요. 원격 모니터링 제어를 통해 온실 관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 센서와 연동된 자동 분무 환기 잠투로 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일손을 직접 가서 측창을 열어주거나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줄여서 일손과 일건비가 크게 절감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나 폭염 시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난방기, 환풍기 등을 가동해 신색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든 그 제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어되는, 즉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은
의해서 제어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 작물의 품질 향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최적화로 딸기 과실 품질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선도농가는 이제 스마트팜 온습도를 세밀히 관리하고 CO2를 추가 공급해서 생산한 딸기의 90% 이상을 최상품을 받는 이와 같은 결과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활용으로 당도가 높고 경도가 높은 고품질의 딸기 생산이 가능한 이와 같은 사례도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팜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두 번째 작물로는 토마토가 있겠는데요. 토마토 스마트팜 환경 관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팜에는 이제 토마토는 정밀 관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지 중량 센서와 토양 함수율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 관수 시스템으로 작물이 흡수한 물 양만큼 정확히 흡수하고 이를 통해서 물 과잉, 부족이 없이 뿌리의 활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리고 물 이용 효율을 높아서 양액 사용량을 절감하고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과들도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안정적인 생육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통합 제어를 통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일정한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층고가 높은 현대식 온실과 냉난방 자동화로 혹서기, 혹한기에도 생육을 최소한 보장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1년 내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중 균일한 생산을 실행한 이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로 농장주 일상과 여건도 개선되는, 그래서 일일 휴식 시간 확보라든가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외부에 가서 일을 자유롭게 보고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정밀 환경 관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수확량 증대 및 수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환경 최적화 효과로 수확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에서 ICT를 도입한 후 생산량이 이전 대비 20% 증가했다든가, 또 자동화로 관리 효율이 높아져 노상 생산성이 향상됐다든가, 그다음에 동일 노동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보여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혼자 생산할 때 이 ICT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평을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ICT 도입을 통해서 300평, 400평 이와 같이 보다 규모화를 이루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효과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그 ICT 환경을 제어함으로써 그 작물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걸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해야 될지 하는 이와 같은 게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데이터는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통해서 자동 수입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과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 아래와 같은 데이터 생성 및 측정,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준비를 위한 이와 같은 4단계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생성 및 측정은 IoT 센서, 위성, 드론, CCTV를 통해서 스마트팜 내부 환경 데이터와 그다음에 생육 데이터, 그다음에 대기 데이터, 이와 같은 어떤 환경 요소를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치와 시간대에서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은 축적된 데이터를 무선 통신, NB-IoT라든가 LTE라든가 5G 또는 노라와 같은 이와 같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이와 같은 전송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내가 원격지에서 PC라든가 이걸 연결해서 우리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얻어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클라우드로 저장 처리를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로컬 서버에 저장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에는 정제, 즉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또는 결칙치라든가 이상치 이런 것 등을 없애고 우리가 참조 가능한 데이터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필터링,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 요소들만을 뽑아낼 수 있는 필터링, 그다음에 구조화 등을 통해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준비는 분석 시스템에 전달된 전처리에 의해서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시각화한다든가 또는 AI 모델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해서 정책 수립이라든가 모니터링, 자동 제어 시스템 등과 연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스마트팜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이 있게 되었고요. 시설 내부에 이제 천창, 측창, 그다음에 본, 채광 커튼이라든가 또는 난방기, 토양 정보 센서, 근권부의 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대기, 실내 내부의 대기를 센싱하는 이와 같은 센서들, 그다음에 유동팬, 그다음에 양액 정보 센서, 관수, CCTV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내부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는 이제 양액기, 그다음에 통합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녹화 장비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와 같은 형태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어기 구성은 온실 내부 센서, 제어기, 구동기로 연결된 폐쇄루프 자동 제어 시스템, 그래서 복합 환경 제어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도 센서의 설정값 이상이 감지되면 제어기가 환기창, 유동팬 등을 구동해서 온도를 낮춘다든가, 모든 장치가 이와 같이 중합 제어 시스템에 연계되어 종작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 활용은 외부 기상대 정보까지 통합 반영하여 제어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일사량을 감지해서 차광 커튼을 재폐시킨다든가 또는 외부 풍속이 높으면 환기창을 닫는다든가 하는 상황별 자동 제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격 관리가 되겠습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제어 시스템에 접속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설정값을 변경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격 관리 시스템은 농장주가 농장에만 매여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든가 또는 휴식을 취하면서도 이 온실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해서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환경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온도, 습도, CO2, 토양, 수분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어기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제어기는 PLC라든가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으로 센서 값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되고요. 이 수집된 정보는 농장 내부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로 주기적으로 전송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인터넷망을 통해서 추가로 분석 처리되고 대용량 빅데이터로 우리가 축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접근성은 농장주는 PC나 또는 스마트폰 앱 또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 그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돼서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원실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스템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격에서 장치 제어 명령까지 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시보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웹 모바일로 시각화가 되어져서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라든가 습도가 이 온도하고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또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최적의 상태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또는 게이지, 차트 형태로 시각화를 돼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상황 경보. 데이터가 설정된 적정값을 벗어날 경우 대시보드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앱 경고 알림 표시라든가 이와 같은 걸 해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날짜별, 계절별 누적 데이터를 차트로 비교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책 그래프를 통해서 변화 추세를 분석하거나 또는 작년 같은 시기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해서 성장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환경 관리의 이점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병충해 예측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원실 환경의 이상을 초기에 감지해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병충해라든가 또는 작물이 마른다든가 또는 곰팡이가 핀다든가 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그래프에서 평소와 다른 패턴이 보이면 장비가 고장났다든가 또는 날씨의 영향에 의해서 제어를 예전과 다르게 해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처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체감하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도 데이터로 보면서 명확하게 알아채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을 도출하고 생산량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에서는 환경 설정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안을 찾아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시킨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에 근거해서 환기라든가 온도, 습도, 관수, 이와 같은 간격 등을 조정해서 점진적으로 최적화되는 이와 같은 나만의 최적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스마트팜은 이제 기본적인 표준 데이터는 우리가 정부라든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공하지만 내 스마트팜은 모든 환경이 미세하게 전부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지역 남쪽 지방에서 똑같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북쪽 지방에서 설치했을 때는 외부 기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팜 제어 환경은 모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측 및 예방,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생산량하고 바로 직결되고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초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데이터로부터 작물이 이 병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미리 파악해서 그와 같은 조건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와 같은 그 병충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제필 곰팡이는 15도씨에서 20도씨 전에 습기가 높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씨에서 20도씨가 됐다. 그러면 습도를 좀 낮춰서 환기라든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낮춰서 제필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 방제로서 농약 사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딸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본 사례들을 보게 되는 품질 및 수익 향상과 노동 효율 개선, 병해 감소 요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및 수익 향상은 데이터 기반 정밀 환경 관리로 딸기 과실의 90%를 최상품으로 했다라는 이와 같은 결과, 그다음에 최적 환경 필요시 CO2를 보충하고 해서 당도를 높였다는 거. 그래서 이 데이터로 환경을 미세 조정한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노동 효율 개선 부분은 자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작업 시간과 노동 강도가 크게 줄었다라는 이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과 대시보드로 이제 그 시설을 관리해서 인력을 크게 줄여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주가 데이터를 알려주는 최적 시점에 작업을 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이와 같은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해 감소는 환경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조를 계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팬을 2개를 설치해 놨는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3개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설치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습도 데이터라든가 습도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일반 하우스 대비 온실 습도를 30% 정도 낮춰서 생육 기간을 단축하고 병 발생을 감소시킨 이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순환 팬으로 미세 환경을 균질화한 결과 잿빛 곰팡이 병 발생을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린 이와 같은 사례도 있고요. 데이터로부터 병 발생 원인을 추적하고 그와 같은 환경이 다시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례들도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서도 정교한 급액 관리를 통해서 비료 사용량과 관수 횟수와 양을 조절해서 생장 균형을 유지한 사례라든가, 또는 수확량 증대 사례, 그다음에 작업 최적화 및 여유 확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로 가능한 것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켜서 AI를 도입하면서 스마트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최적 생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요. AI가 작물 생장과 수확을 예측하거나 병의 발생을 조기에 경고하는 같은 질병 예측 모델들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자동 환경 제어 고도화, 즉 자율 재배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마트팜 내부를 스스로 제어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드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해서 내 자신의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스마트팜에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해서 표준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걸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 간 데이터 비교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서비스나 솔루션이 개발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육진단 앱이라든가 수확량 예측 시스템, 그 다음에 시간별 수확량, 시기별 수확량 예측 시스템, 그 다음에 가격과 비교돼서 가격이 높을 때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정밀 디지털 농업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 데이터가 농기계, 드론, 로봇과 연계되면 농장 전체를 디지털 트윈 형태로 만들어서 추세라든가 환경 데이터, 생육 영상 데이터를 통합해서 작물 상태를 3D로 가시화하거나 또는 메타팜 프로젝트처럼 가상형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제법을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미래에는 이와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노지 작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으로 스마트 농업 전반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값과 작물 반응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개선점을 계속 찾아가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으로는 이상 패턴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실행하는, 그래서 관수 데이터 변화로 뿌리 문제를 진단한다든가 생육 데이터를 토대로 비료 처방을 변경한다든가 데이터 기반 실험과 적용을 끊임없이 함으로 해서 재배법을 개선해서 수확량을 늘리는 이와 같은 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경우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마트팜 교육이라든가 정보 교류를 통해서 최신 기술과 사례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농업인 스스로 데이터 해석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을 해서 최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얘기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ICT 자동 환경 제어를 통해서 작물별 최적 생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감소, 그다음에 일관된 작물 생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생산,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중심 농업 관리는 감에 의존하는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환경 최적화로 고품질, 고수확을 실현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고요. 병해 예방, 수율 개선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팜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팜에서 농업인의 역할도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발전을 해도 농업인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추가되지 않으면 진화하는 데는 매우 느린 진화 또는 어떤 진화가 멈추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보다 좋은 사례들을 만들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과 재배 경험의 조화가 최고의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변화하는 농업, 디지털 농업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농업인들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과 같이 ICT 환경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토론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